내 친구는 귀신을 보는 사람이다. 잠시 친구 이야기는 접어두고 제 이야기를 잠시 해볼까 합니다. 앞에서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알 수 없는 열병에 걸려 죽음의 문턱에 갔다 온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유체 이탈 비슷하게 한 이야기를 잠시 짧게 해보자 합니다. 저는 하루에 버스도 한두 대 다니는 시골에서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릴 적 병사한 바로 위에 형이 하나 있었답니다. 어릴 적 어린 손주를 안타깝게 잃으신 할머니는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매일 새벽에 일어나 깨끗한 물을 한 그릇 떠다 놓고 저의 만수무병을 기원하셨자 합니다. 비록 제가 태어나는 것을 보진 못하시고 돌아가셨지만 엄마 말씀을 들으면 항상 인자하시고 고우신 할머니 자태가 상상이 되고 고마움을 느끼고 그립기도 했습니다. 잠시 초등학교 4학년 때 병치레한 것을 말했었지만 사실 제 병 상태는 위험해서 부모님이나 가족들은 막내가 또 이렇게 가는구나 했을 정도로 심각했답니다. 얼은 한 겹만큼 큰 대침을 온몸에 맞기도 하고 별의 별 약을 다 먹어보고 결국 마지막에 구술하고 나서 낫기는 하였지만 뭐로 인해 제가 회복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지금껏 살며 저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 첫 번째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이유 없는 열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야기하고 싶은 유체 이탈은 중학교 2학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이던 그 해는 장마가 유독 심해서 발목까지 잠기던 집 앞 도랑에 돼지가 둥둥 떠 다닐 정도로 비가 왔고 피해도 많았습니다. 물가에서 물에 쓸려오는 돼지를 잡아서 먹어보겠다고 창으로 돼지를 찌르던 동네 아저씨는 창에 찔린 돼지를 따라 물에 휩쓸려가서 시체를 찾지 못할 정도로 그해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운명을 달리하셨었네요.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하다고 그렇게 장마로 인한 물난리에 고생해놓고 잠시 장마가 주춤해진 사이에 강가로 놀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절친 기한이는 엄마 따라서 무슨 절인가로 기도를 가고 저는 한두 살 많은 사촌형들과 철렵을 가게 되었죠. 그날따라 아침부터 엄마는 오늘 물가에 가지 마라. 당분간 물가에 절대 가지 마. 내 할머니가 며칠 새 계속 나타난다. 라며 잔소리를 하셨고 중인 저는 엄마의 잔소리를 한 귀로 듣고 콧방귀 끼며 촌형들과 몰래 강으로 고기잡이를 나간 거였습니다. 파리 낚시라고 강가 쪽에 막대를 세워두고 그 사이에 파리 모양의 낚시 바늘을 달고 고기가 물면 들어가서 잡아 나오는 아주 쉬운 낚시인데 그날은 평소 자주 가던 그런 익숙한 강이 아니라 왠지 위화감이 느껴지고 물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기한이랑 3살 때부터 붙어 살다 보니 촉이 빨라서 뭔가 좀 찜찜한 기분의 날은 사고가 잘 납니다. 그렇지만 손님을 불러놓고 구운 물고기 대접을 못하면 체면도 아니라 훔쳐놨던 아버지 담배랑 성냥을 꺼내서 작은 나뭇가지를 모아서 불을 지펴두고 고기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도 잘 잡히긴 했지만 그날따라 큰 고기들이 잘 잡히고 나중에는 밖에 나올 시간조차 없어 물에서 고기를 잡아 물가의 형들에게 신나게 던져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리가 휘청하며 물속에 뭔가 미끄덩한 물체를 밟고 넘어졌고 다시 일어나려 하자 또 미끄러져 쓰러졌습니다. 간신히 일어나 물 밖으로 나와보니 물에는 아무것도 없고 제가 신은 슬리퍼는 천천히 하루 쪽으로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원래 물에 떠내려가는 건 물가로 뛰어가서 앞에서 기다리는 게 빨라 맨발로 뛰어가 슬리퍼가 내려올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죠. 물 깊이는 제 가슴 정도여서 평소 그 강에서 기한이랑 놀던 실력이 있어 그 정도는 제겐 우스운 깊이였습니다. 더 내려오던 슬리퍼 하나를 잡고 마저 하나 잡으려던 순간 저는 갑자기 무슨 힘에 의해 물속으로 당겨졌고 넘어지며 물을 먹게 되었고 정신이 혼미해져 사람이 물에 빠져 죽게 되면 3번 떠오른다는 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한 번 떠올랐을 때는 살기 위해 온갖 몸부림을 쳤는데 평소에 잘만 떠오르던 가벼운 제 몸은 뭔가에 잡힌 것처럼 떠오르지 않았고 결국 힘이 빠지자 가라앉았다 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물가에서 고기 구워 먹고 노는 아저씨들 모습이 보였는데 마지막 힘을 내어 살려달라고 하는 외치는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웃으며 쳐다보기만 하고 있더군요. 결국 또 힘이 빠져 물에 가라앉았다가 떠오를 때는 밖에 아저씨들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마음까지 들더군요. 그렇게 마지막 3번째 떠올랐다 마지막으로 가라앉을 땐 엄마 뱃속에 태아처럼 웅크려 있는 모양으로 가라앉으며 부모님과 가족들 생각이
낡은 영화 필름처럼 돌아가더니 제 의식은 편안해지며 끊겨버렸습니다. 잠시 후 제가 본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둘러싸고 입을 벌렸다가 또 뒤집었다가 가슴을 둘러보고 죽었네 살았네 의견이 분분했고 사람이 죽었는지 보려면 항문을 보면 안다라고 했고 사람들은 쓰러져 있는 사람의 팬티를 벗겨내고 항문을 보려고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지 창피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잠시 의식이 없어졌다가 한순간 눈을 뜨고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 제 주위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놀라서 넘어진 사람도 있고 소리치고 도망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뻘쭘했던 저는 반사적으로 어느 아저씨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감사합니다랑 말을 하고 도망쳐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놀란 것도 있고 무작정 달렸는데 다행히 사촌형들과 자리를 펴놓은 곳에 와 있었고 사촌형들은 너 어디 갔다 왔냐? 라고 화를 내다 제 몰골을 보고는 무슨 일 있었냐? 라고 말하곤 걱정된 눈초리로 온몸을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발은 어디에선가 찢겨 피투성이가 되었고 온몸은 멍든 것처럼 파랬으며 등 쪽에는 손톱에 긁힌 자국 같은 게 나 있었답니다. 일단 형옷을 빌려 입고 피워놓은 불 앞에 앉아 안정을 찾고 나니 허기가 몰려와 잡아서 구워놓은 물고기를 개눈 감추던 먹었네요. 그러고 나서는 궁금해 미칠 것 같은 표정의 형들에게 제가 겪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촌 형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한다고 우겼고 자존심이 상한 저는 그러면 나 물에 빠졌던 곳으로 가보자 해서 강가기를 통해 걸어가기로 했으나 다친 발이 아파서 물로 들어가 천천히 헤엄쳐 그 장소까지 형들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정말 미친 짓이었네요.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저를 보고 너 미친 거 아니냐? 죽어가는 걸 건져놨더니 또 물에 기어들어와 노느냐 라며 호통을 치시더군요. 뻘쭘해서 그 아저씨 따라서 형들과 물가로 나왔는데 그 아저씨가 아까 저를 물에서 건져준 분이시란 겁니다. 아저씨는 처음에 물에 빠진 저를 보고 친구와 둘이 놀고 있는 줄 알았답니다. 제 얼굴은 웃고 있으며 물장구를 치고 있었다네요. 그래서 동료들과 술 한잔하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둘이 아닌 저 혼자서 물에 가라앉고 있더란 거예요. 물에서 간신히 건져서 어쩔 줄 몰라 이 사람 저 사람 제 눈과 입을 벌려 보기도 하고 흔들어 보기도 하고 뺨을 때려 보기도 하고 했는데 하얗게 핏기 없이 식어버린 제 얼굴과 눈을 보고는 다 죽었다고 했다네요. 그러다 한 분이 혹시 모르니 엉덩이를 벌려봐라. 엉덩이가 벌어져 있고 불이 물이 나와 있으면 죽은 거다라고 해서 팬티를 벗겨보고 엉덩이를 벌리는데 갑자기 죽어있던 제가 일어나서 구해준 아저씨를 향해 인사를 하고 막 도망가더란 겁니다. 사람들은 죽었다던 애가 갑자기 일어나니 놀라서 난리법석도 아닌데 저는 도망가 버리니 참 황당했겠죠. 아저씨는 저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쫓아왔으나 너무 빨리 가버려 걱정을 하고 계셨단 겁니다. 혹시 죽지는 않았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도망갔던 녀석이 지가 빠져 죽을 뻔했던 장소에서 또 놀고 있으니 얼마나 황당하셨을런지 지금 생각해봐도 좀 거시기합니다. 그렇게 아저씨의 제 구출기 영웅담을 들으며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몇 번이나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갑자기 저에게 그런데 너 내가 어떻게 너 구해준 사람인 줄 알았냐? 너 구할 때 넌 죽어 있었는데 난 줄 어떻게 알았냐? 근데 제가 생각해봐도 사실 물에 빠져 의식이 없어진 후 여러 사람이 모여 쓰러진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그들의 뒤에서 봤고 절 구해준 아저씨를 어떻게 알아서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인사를 할 수 있었는지 저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고 저와 물귀신의 사투와 아저씨의 구조기는 사촌형들의 말을 빌자면 제가 신발 찾으러 간 후 약 1시간가량 동안에 이뤄진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엄마의 손에 젖송을 반쯤 다시 갔다 왔고 그 후유증으로 며칠을 알아 누웠다 일어났습니다. 며칠 후 엄마랑 기도 다녀온 기한이랑 그날의 일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기한이는 너 죽었다 온 건데 웬 할머니가 너를 보호해서 산 거야. 물귀신이 너 데리고 가려 한 거 할머니가 구한 거야 하길래 저는 소설 쓴다. 산에 기도하러 갔다더니 쥐디만 살아왔구나 하고 한바탕 욕설을 해주고 둘 다 껄껄껄 웃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후로도 여러 번의 사고 등등 남들이 겪었다며 최소한 어디 한 군데라도 뼈가 부서졌던지 해야 할 큰 사고를 겪고도
묘한 행운의 힘으로 경미한 부상이나 옷이 살짝 오리 풀릴 정도의 피해만 생겼습니다. 성인이 되어 우연히 지인을 따라 가게 된 서울의 용한 점쟁이는 저를 보자마자 그러더군요. 너희 집에 너를 위해 기도 많이 하고 덕을 많이 베푼 할머니가 있어서 네가 다 이렇게 사는 거라고. 열심히 살고 베풀고 살아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중2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이야기랑 제가 유체 이탈한 것 같은 경험을 한 이야기를 하자. 그게 바로 네가 순간 죽었던 것이고 영이 몸 밖에 나왔던 것에 제 운과 할머니의 덕분에 다시 몸으로 돌아가 산 것이다라고 점쟁이가 이야기했습니다. 점쟁이의 말을 다 믿을 순 없지만 물에 빠져 순간 죽었던 제 경험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귀신을 부정도 긍정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지금껏 살며 겪은 일과 제 친구 이야기만 해도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말해도 구라치지 마라, 뻥치고 있네라고 하지. 믿어줄 사람은 거의 없을 테니까요. 전 여러 번의 죽음에 이를 뻔할 사고들을 겪으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일 있으니 그 숙제 때문에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절 위해 그렇게 공을 들이고 기도해줬던 할머니와 엄마의 자손을 사랑하는 마음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